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기계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제 전공 분야인 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참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 애들에게 왜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힘든 공부 왜 이렇게 빡세게 시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은 국가 발전과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거창하게 보이는데요. 이 여러분들 사진 보면 이게 이제 6.25 때 서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의 발전된 서울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외부의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시선은 바로 교육에서 이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와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원조 지원을 받은 거, 돈이나 또는 음식이나 이런 지원을 받은 걸 비교를 한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지원을. 수치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 지원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프리카 세계적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이 나라가 훨씬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움을 받았으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엄청난 발전을 한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저는 이런 확신이 지금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확신이. 제가 지금 온두라스에 이 남미에 가면 아주 가난한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온두라스의 호세라는 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돈을 붙이는 건 아니고 그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벌써 우리 애가 7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으로 컸으니까요. 지금 벌써 한 5년 이상 지원을 했겠네요. 이 컴패션을 통해서 온두라스의 그 네빌 호세라는 아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기관의 특징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 그래서 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그 원조단체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교육의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들이 발전이 안 되는 것은
이 교육의 부족이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교육까지 시켜주니까 정말 이 나라의 미래까지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커서 이 아이가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잘 배워서 커서 그 위쪽에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을 하게 되면 그죠? 미국의 발전된 그런 문명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도 알고 수학도 알고 과학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배워서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이 컴패션이 좀 더 비용도 조금 높은 편이고 하지만 다른 단체들보다 그렇지만 이것을 후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렇게 보세요. 다 학원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예. 왜 여러분들 사실 학원 안 보내면 정말 대부분 먹는 거, 입는 거 잘 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막 쪼들려가면서 생활하시잖아요. 애들 학원 보낸다고요? 예. 그런 열정이,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영어 말귀는 다 알아듣고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교육의 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그런 개방된 곳에서도 교육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은 사실 여러분들 보면 자유롭게 애들을 키우는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의 역사에 보면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런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이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는데 미국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60년대에 소련에서 스푸트닉이라고 먼저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미국 애들은 살만하니까 수학을 경시한 거예요. 수학하고 과학이 어려우니까 야, 이런 걸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점점 이것과 멀어졌고 소련은 독재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제로 애들한테 수학 과학을 막 시켜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미국이 교육과정을 막 개편을 합니다.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좀 적게 가리키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많이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되거든요.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도 사실 교육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AI가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다 해줘서 뭐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힘든 것을 애들에게 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알파고가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 굉장히 바둑을 잘 하시는 분이죠. 이분과 이제 바둑을 뒀는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그럼 기계가 나와서 로봇이 나와서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어디다 둬야 될지 이제 알려주면 이 사람이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바둑판에다 놓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직 개발해야 될 게 있죠? 로봇입니다. 로봇.
예. 그러니까 로봇 기술은 아직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더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4차 이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은 AI의 시대라 그러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다는 그거 스타트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마치 4차 산업혁명이 벌써 다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AI가 이제 다 지배를 할 거니까 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더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자동화에 관련된.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이 ATM기들을 이렇게 좀 놨는데요. 기사입니다. 이 ATM기가 대당 130만 원이나 적자가 난대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 대당 연간 총 비용이 2천만 원인데 그 중에 유지 관리비가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 ATM 한 대당 유지비가요. 그러니까 ATM을 설치해 놓으면 기계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마치 기계가 혼자 영원히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계과니까 기계공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 유지해야 됩니다. 기름도 칠해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낡은 부품은 갈아줘야 되고, 따라서 앞으로 고도화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기계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오면 더욱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계는 실제로 이제 그 기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사람에 의해서 운용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기계 안에는 사실 모든 게 집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계공학은 이제 그것을 토탈하는 개념이고요. 그 안에는 전자부품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화학 제품들도 들어있습니다. 화공과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공학과, 그죠? 예. 어떤 재료, 사실 이것도 관건입니다. 오래 쓰는 재료들, 단단한 재료들, 튼튼한 재료들, 가벼운 재료들,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학문들이 모두 다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AI 시대가 왔으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고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퓨터 공학과, 그죠? 예, 이런 모든 전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육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공학을 하고 전자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수학과 과학은 정말 필수입니다. 왜 필수인지는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에서는 여러분들 의외로 기계 쇠 깎고 이런 게 중요한 공식이 아니라 F는 MA가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예, 뉴턴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F는 MA,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어떤 판을 누르면 벽을 누르고 있다고요. 벽을 누르면 이게 안 움직이는 이유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벽이 이렇게 탁 반작용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포크레인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기계 중에서 포크레인을 만들 때 이 포크레인이 이렇게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이 순순히 파져줄까요? 아니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작용을 걸면 포크레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제가 작용을 걸면 반작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작용을 못 견디면 이 포크레인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설계할 때는 이 반작용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물리의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법칙이 사실은 기계공학에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학, 과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여기 자녀분들이 있다면 계속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두서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